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중국과 함께 사는 길을 평생 연구하는 한중 다문화 가정의 차커페페입니다. 네, 최근에 제 주변에 한국 분들, 여기서 말씀드리는 한국 분들은 중국에 계시는 한국 분들, 한국에 계시는 한국 분들, 공통적으로 저에게 조금 문의 아닌 문의를 하시는 게 있습니다. 도대체 중국의 이 코로나 방역 정책 언제 끝나냐? 코로나가 언제 끝나냐는 게 아니고 코로나의 이 중국의 이 제로 코로나 정책 도대체 언제 끝날 것이냐? 문의를 하시는 분들이 참 많으십니다. 이게 제가 이제 거의 20대 아니죠, 한 10대 후반 정도부터 이미 제 주변에서 이제 중국과 관련된 것만 있으면 저한테 물어보는 분들이 꽤 많으셨어요. 뭐 짜장면에 이거 양파가 작은 거 아니냐, 뭐 별 얘기를 제가 옛날부터 다 겪었는데, 이게 이제 중국이 커지다 보니까 중국이 커버하는 영역이 늘어나면서 이게 제가 원래 접하지 않던 그런 영역들까지 지금 질문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무슨 방역이나 바이러스 쪽이랑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질문을 받고 있고, 심지어는 이제 그 안에는 중국에 대한 불만이 있어도 저한테 얘기를 하세요. 근데 이것도 이제 많이 습관화가 됐습니다. 예전에 이제 중국에서 무슨 뭐 공기 오염을 시킨다 그러면 저한테 와서 도대체 왜 그러냐고, 중국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하면서 저한테 막 불만을 표하시기도 하고, 처음에는 이제 저도 좀 당혹스럽다가 이제는 좀 많이 습관이 돼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좀 서두가 길었는데요. 중국의 방역 정책 도대체 언제 끝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현지에서 확인하고 주워들은 그런 이야기들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한번 공유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가장 많은 분들께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제 중국 사람 포함한 겁니다. 이야기를 하는 것이 이제 중국이 2022년도에 굉장히 정치적으로 중요한 행사가 있었으니 그 행사를 무사히 진행하기 위해서 방역 정책을 강화한 것이 아니었겠느냐. 자, 그러니까 그러한 것이 끝났으니 이제 점진적으로 풀려나갈 것이다. 라고 하면서 실제로도 얼마 전에는 이제 7 플러스 3이 5 플러스 3으로 변하는 이런 변화도 있었습니다. 자, 이런 분들은 이제 그간의 방역 정책이 어떤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서 했을 수 있다. 라는 이런 입장인 거고요. 그렇게 본다면 방역 정책은 이제 점점 완화가 될 수 있다. 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게다가 지금 중국의 실업률이 굉장히 심각한 수준입니다. 2021년부터는 매년 약 1000만 명의 대학생들이 졸업을 하고 있는데 절반 이상이 지금 취직을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경제를 반드시 붐업을 시켜야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중국이 다른 나라와 교류를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이 방역 정책을 풀어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자, 그런 관점이 있습니다. 이들에 따르면 이제 연말, 연초 정도가 되면은 지금의 방역 정책이 상당히 누그러질 것이다. 라는 이런 전망인 것 같아요. 자, 이것을 첫 번째 시각으로 한번 공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각은요. 이 중국이라는 나라는 어떤 의미에서는 거대한 이 통계 집단입니다. 왜 통계 집단이냐? 역사도 길고 사람도 많고 하다 보니까 기록이 남아있으면 이것이 다 통계가 돼버려요.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중국인 사업가분이 저한테 해주신 말씀인데, 중국 사람들이 5천년 정도를 이렇게 역사를 가져오다 보니까 이런 그 대역병이 퍼지면은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끝나더라. 이것이 역사적인 경험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중국말로 따이 부고 3년, 아니면은 따이 부추 3년, 이런 말이 있어요. 뭐냐면은 따이는 큰 역병은 부고 3년, 3년을 지나지 않는다 라는 어떤 통계 데이터가 있다라는 겁니다. 뭐 근거가 뭔지 정확하게 뭐 통계청에 등록된 건 아닌데 역사적으로 내려오는 거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3년 정도가 되었으니 이제 역병이 끝날 때가 됐다 라는 시점이 있는데요. 이것이 사실일 수도 있고요, 통계적으로. 아니면 이 대역병이 3년이 지나면은 보통 끝나야 되는데 3년이 지나도 끝나지 않으면은 이게 통치자가 뭐가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 라는 식으로 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오히려 풀릴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한 부분이에요. 자, 그렇게 놓고 본다면 이제 2020년에 한 1월달, 2월달부터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굉장히 창궐을 했으니 3년이 지난 거는 2023년,
같은 시점 정도가 되면은 거의 이제 완화가 되지 않겠는가. 요런 시각이 또 있습니다. 이게 두 번째 시각으로 한번 소개를 해 드릴게요. 네, 그러면은 이제 세 번째 시각이 있는데요. 이 세 번째 시각이 앞서 말씀드린 첫 번째, 두 번째하고 조금 다릅니다. 이게 뭐냐면, 이거는 이제 미국을 주도로 한 어떤 그 서양 세력,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냐면은 이제 어떤 국제적인 금융 세력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중국의 부상을 갖다가 저지시키기 위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활용하고 있다. 그런데 이 활용하는 과정에서 잘못하면 중국이 국가 전복의 위기까지 갈 뻔한 적이 많았기 때문에 이거를 겉으로 보기에는 코로나 방역이지만 사실은 그들과 싸우고 있는 것이다. 라는 이런 주장도 또 있습니다. 자, 그렇게 본다면 글쎄요, 지금 뭐 대표적으로는 미중 갈등이 아닌가 싶은데 굉장히 오래 갈 것 같죠. 지금 분위기로 뭐 10년 넘게 쭉 갈 수 있다라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코로나 방역이 아니라 더 강한 것이 나빠도 뭐 전혀 이상할 게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방역 정책을 하는 과정에서 너무나 많은 중국 사람들이 굉장히 피로감을 느끼고 굉장히 지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과연 그러한 것들을 국민적인 어떤 공감대를 받으면서 갈 수가 있을 것이냐. 또 어떤 분들은 중국이 무슨 뭐 공감대가 뭐가 필요하냐. 그냥 까자면 까는 거 아니냐.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중국 상황을 잘 모르는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중국은 정부가 이게 그 백성들, 국민들의 눈치를 굉장히 많이 보는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눈치를 안 보는 것처럼 보이는 정말 화가 나고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순간들도 있지만 적어도 중앙정부에 있는 그 굉장히 원로급, 그 다음에 지도자급 사람들은 이런 거를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것도 그 방금 말씀드린 이 서양 세력과의 어떤 그 대결 구도에서 내부 역량을 결집시키기 위해서 이 코로나 방역을 활용하고 있다라는 주장이 어쩌면 맞을지도 모른다. 예, 요런 말씀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중국 현지에서 제 나름대로 보고 들었던 중국의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한 그 다양한 의견들을 크게 한 세 가지 줄기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최대한 전달하기 쉽게 제가 좀 쉬운 언어로 만든 건데 사실 되게 복잡한 부분들도 많았어요. 여러분들께서 중국의 방역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었던 분들은 작게나마 참고를 하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시청을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계속해서 노력하는 그런 작업 배페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